여러분, 보통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빚을 좀 깎아주는 걸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요, 빌린 돈, 그러니까 원금을 100%다 갚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네,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아주 특별한 책임감 있는 재출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보세요. 한쪽은 정말 안정적인 직장인이에요.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. 이 두 가지가 좀처럼 어울리지 않죠?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죠. 바로 이 숫자, 100%입니다.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. 보통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원금의 일부라도 탕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 계획은요,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전액을 다 갚겠다.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.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아니,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? 궁금하시죠? 자, 그럼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이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시면 직장은 한전 KDN, 다들 아시는 안정적인 곳이죠. 월급도 280만 원이 넘게 꾸준히 들어오고 여기까지 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? 그런데 말이죠.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. 자산 내역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?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실 거예요. 자, 서류상으로 신고된 총 자산을 보면 약 411만 원입니다. 이게 뭐 예금이랑 보험예약금까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금액인데요. 하지만 여러분,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78만 8,009원. 이걸 법률 용어로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분이 그냥 파산을 해버려서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잖아요.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 채권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411만 원이 순식간에 78만 원이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법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장치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신청인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빚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? 총 2,700만 원에 가까운 이 빚의 내역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와, 이 그래프를 보니까 빚이 총 2,700만 원에 가까웠네요. 그런데 구성을 한번 보세요. 대부분이 한 카드사, 그러니까 삼성카드에서 빌린 대출이랑 카드값이 거의 다예요. 보통 여러 군데 빚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한 곳에 빚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? 그럼 이 빚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? 뭐 특별하고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. 서류에 적힌 이유는 딱 한 줄, 생활비 부족이었어요. 참,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건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던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도대체 매달 얼마씩 갚아서 그 빚을 청산하겠다는 걸까요? 바로 그 핵심, 가용소득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에 바로 원금 100% 상환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. 이 상환 계획의 엔진, 그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월 소득이 약 286만 원이죠. 여기서 법이 보장해주는 1.5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90만 원을 뺍니다. 이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남는 돈이 바로 매달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 96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하죠? 하지만 아주 강력한 계산법입니다. 자, 그럼 매달 96만 6천 원씩 이 돈으로 2,650만 원이 넘는 원금을 다 갚으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? 지금부터 그 29개월간의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로드맵이 나왔습니다. 2025년 8월에 첫 상환을 시작해서 29개월 동안 정말 꾸준히 갚아나가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2027년 12월 마지막 남은 금액까지 딱 털어내면서 원금 전액 상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. 정말 결코 깰지 않은 성실함으로 쌓아올리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럼 매달 갚는 이 돈은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공평하게 돌아갈까요?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겠다는 약속, 그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. 매달 갚는 96만 6천 원을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. 각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, 그러니까 빚의 X 비율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비례해서 나눠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런 거 없이 아주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거죠.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요. 자, 그럼 이 계획의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볼까요?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첫째, 가장 중요한 거,
원금은 100%다 갚는다. 이걸로 채권자를 안심시키고요. 둘째, 대신에 이자는 전액 탕감해준다. 이걸로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행정비용 같은 수수료는 먼저 처리하고요.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청산가치 기억나시죠? 78만 원? 총 갚는 돈 2,650만 원이 이 청산가치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는 법적인 조건까지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. 정말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권리, 그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찾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결국 이 사례를 보면요.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어주는 그런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 경우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재기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거죠. 자,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모든 걸 탕감받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원금에 모두 갚아내면서 책임을 다하는 재출발. 이 둘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